혹시 여러분은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명 중 9은 계란이라고 말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챙겨 드시며 이렇게 말하죠. 난 단백질은 잘 챙기고 있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계란은 단백질의 왕이라는 믿음, 사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계란이 좋은 음식인 건 분명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고 무엇보다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단백질 함량만 놓고 보면 계란보다 훨씬 더 풍부한 식품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단백질 함량이 계란보다 2배,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음식들이요. 문제는 이런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의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상식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이 감소하며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도 먹고 밥도 잘 먹고 계란도 챙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단백질을 먹는 것과 흡수해서 쓰는 것의 차이를 간과한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계란 한 개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정도로는 근육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부족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게 보이지 않고 그저 조금 피곤하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디다는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적되면 낙상, 요통, 손목 골절 같은 사고로 이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계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계란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우리 몸에 맞는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들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중요한 다른 영양소들과의 조화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해도 흡수가 안 돼도 몸은 고통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곤함, 근력 저하, 만성 통증 같은 형태로 보내는 경고를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곤 하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놓쳤던 진짜 단백질 식품과 60세 이후 단백질 흡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계란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근육 건강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실제로 근육 회복에 도움되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식품들은 단백질 함량이 계란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소화 흡수에도 유리하고 60세 이후의 몸에 필요한 부가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하는 고단백 슈퍼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100g당 약 75g 내외의 고단백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국물로 끓여 먹으면 위장이 약한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노화로 약해진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끼 황태국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과 수분 보충, 간 해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입니다. 의외로 들깨는 100g당 2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염증 억제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들깨가루 형태로 미역국이나 선식, 죽에 넣어 먹으면 노년층의 단백질 보충에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두부는 한모 기준 약 20g 내외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식물성 단백질로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나트륨이 낮고 칼슘과 철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조림, 된장찌개, 샐러드 토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100g당 약 19g 내외의 단백질을 포함하며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병아리콩은 껍질이 얇아 잘 불리고 삶거나 갈아서 죽이나 스프, 스무디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혈당 지수를 천천히 올리는 저탄수화물 식재료이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 중인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다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잘 알려진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100g당 약 24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너무 퍽퍽하게 먹기보다는 채소와 함께 볶거나 수분이 있는 형태로 조리하면 노년층에게 더 유리합니다. 조미료를 줄이고 천연조리 방식으로 섭취하면 나트륨 부담 없이 고단백 식단이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줄이고 단백질 함량을 높인 그릭 요거트는 100g당 10g 안팎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어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간식이나 저녁 대용으로 활용하면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한 스푼 넣어 먹으면 불포화 지방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발효된 콩을 사용한 청국장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생성되어 일반 콩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높습니다. 100g당 약 17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청국장찌개를 곁들이면 하루 시작을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은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많지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계란만 반복적으로 먹는 것보다 이처럼 다양한 고단백 식품을 섞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노년기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키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고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흡수율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아 체내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소화기관, 근육세포, 혈액순환 시스템 등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저하되는데 이로 인해 단백질 흡수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산도가 약해지면서 단백질을 처음 분해하는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육류나 콩류, 두부 등의 단백질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면서 흡수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근육 내 단백질 합성률의 감소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20대보다 60대의 몸에서는 실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이는 근육 내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mTOR 경로의 활성이 나이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정량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겨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식욕이 줄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챙기지 못하고 한두 끼만 간단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수, 죽, 빵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많고 고기나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단 구조는 단백질 섭취 자체를 줄일 뿐 아니라 흡수율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 전략은 단백질을 하루에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는 양은 배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으로 3, 4회로 나눠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과 두부 반찬, 점심에는 닭 가슴살과 된장국, 저녁에는 황태계란찜과 나물 반찬,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병아리콩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여주는 영양소를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6와 B12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체내 이용을 도와주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바나나 등은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으로 단백질 식단과 함께 곁들이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과의 조합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근육 형성을 촉진하고 장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음식에 들기름을 한 방울 더하거나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를 먹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효된 식품과 단백질을 함께 먹을 때 아미노산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조리법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분은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먹기보다 찜이나 조림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반면 씹는 힘이 약한 분은 삶은 두부나 콩죽처럼 부드럽고 미세한 식감을 가진 음식이 더 적합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백질을 흡수율 높게 섭취하려면 실제 식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를 기준으로 실천 가능한 식단 루틴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단, 이 식단은 보충제 없이도 실현 가능하고 식욕이 줄어든 60세 이상 시니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조합은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 두부조림, 삶은 병아리콩, 밥반 공기입니다. 이 조합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3, 칼슘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깨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서 아침에 먹기 적합하고 두부는 위산이 적은 환경에서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대이므로 고단백과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식단으로는 닭 가슴살 채소볶음, 현미밥, 된장국, 삶은 브로콜리를 추천드립니다. 닭 가슴살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고 채소볶음에 들기름을 한 스푼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된장국은 발효식품으로 장 기능을 도와주고 브로콜리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단백질의 대사를 촉진합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지만 하루 단백질 섭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시로는 황태계란찜, 나물무침, 보리밥 반 공기, 김치 조금이 있습니다. 황태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며 찜 형태로 조리하면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계란은 황태의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은 노년층에게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나물에 참기름을 살짝 넣으면 불포화 지방산과 흡수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을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간식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그린 요거트에 견과류 한 스푼 또는 삶은 병아리콩 소량이 적합하며 식사 사이 공복 시간에 따뜻한 선식에 들깨가루를 추가해 한 컵 마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하루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과 미세 영양소를 메워주고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은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하루 식단을 너무 무겁지 않게 현실적으로 구성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잡하거나 비싼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 가능한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노년기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식단 전략의 핵심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흡수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단백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비타민과 지방, 조리법까지 고려해야 몸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국과 두부, 점심에 닭가슴살과 된장, 저녁에 황태와 계란, 간식에 요거트와 견과류를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권장량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와 간식을 계획적으로 구성하면 따로 고단백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체력도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먹느냐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계란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고 고기를 먹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루에 한두 끼만 먹어도 괜찮겠지 하며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게 나누고 함께 먹는 영양소와 조리 방식까지 고려했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체내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가 줄고 식욕까지 감소하면서 예전처럼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 일이 흔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란 한 개에 기대고 있었다면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고 체력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지며 결국 삶의 질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계란을 먹었는가? 가 아니라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었는가? 로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 소개한 고단백 식품들, 황태, 들깨, 두부, 병아리콩,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 청국장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고루 배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식품들이 비싸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며 실제 사례에서도 체력 회복과 근육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검증된 식재료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하루 3끼를 챙기지 못하더라도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면역을 강화하고 장기를 지키는 몸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매일 빠져나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장은 처음엔 피곤함, 통증, 무기력함으로 나타나지만 어느 순간 큰 병이나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밥은 잘 먹는데 기운이 없어 예전보다 자주 넘어진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증상 뒤에는 단백질 결핍이라는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 위험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는 것,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숟갈을 더하는 것, 아침에 병아리콩을 삶아두는 것,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로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꾸준히 잘 흡수되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육과 면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필요한 검증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나는 오늘부터 바꿉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다짐이 다른 사람의 실천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혼자 보시지 말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생명의 재료입니다. 함께 실천하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